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혈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기에 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겨울에 특히 혈관이 나빠져요. 여름에는 이제 다 늘어지니까 혈관도 늘어져서 큰 병이 없고 혈압도 이제 혈압약을 먹던 사람도 혈압약을 안 먹을 정도로 떨어지지만 겨울에는 굉장히 다 혈관들이 좁아지고 움츠리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혈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젊어 보이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말씀 안 하시네. 30대? 40대? 말씀하셨는데 한 5년 정도 젊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혈색이 아주 좋으신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혈색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셨죠, 다. 네. 혈색이 좋다는 게 뭐냐? 혈이라는 건 이제 그 피 혈자에다가 색은 색자지 않습니까? 혈색이 좋다라는 거는 피의 색깔이 좋다고 그 말은 뭐냐면 혈관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다 알아들으시는데 정작 혈관이 뭐냐? 혈관이 뭘 하는 거냐 모르시는 분들 있고 또 대부분 얘기를 하면 다 아는 척은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 특징은 다 아는 척은 해요. 그런데 그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의사만 모인 것도 아니고 전문가만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이지만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혈관이 도대체 뭘 하는 것부터 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네. 살아있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첫 번째?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거죠. 네. 숨을 쉬어요. 그다음에 숨만 쉬면 사나요? 아니요. 어떻게 되죠? 심장이 뛰어야 된다. 또 그것도 좋은 말인데 또 오늘 안 드시고 오셨어요? 네, 식사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쉬고 그다음에 먹어야 돼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잊고 살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숨만 쉽니까? 숨을 또 어떻게 하죠? 뇌에 쉬죠. 들숨과 날숨이 있는 거예요. 뇌 쉴 때는 뭘 하는 거죠? 노폐물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디 변비 있는 분은 좀 5일에 한 번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로 화장실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활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산소를 호흡하고 영양분을 먹고 그거를 써서 자기 할 일 하고 그다음에 소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대변으로 보내는 게 바로 아주 생명활동의 기본적인 정의이자 이거를 벗어난 생명활동은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자동차를 생각해 보죠. 자동차 엔진이 이제 있는데 거기 기름을 넣어줘야 되죠. 네. 기름이 밥이에요. 네. 그러면 자동차가 진공 상태나 아니면 물속에서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러죠? 산소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몸도 심장하고 저 멀리 떨어진 이 발도 그다음에 손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무엇인가가 우리 몸으로 들어온 산소와 영양분은 또 어디로 들어오죠? 간과 그다음에 장에서 들어온 게 이제 다 쓸 거 주고 간에 저장돼 있다가 밥을 안 먹을 땐 간에서 내보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 따로 들어왔어요. 얘는 산소는 여기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영양분은 장하고 어디로 들어왔죠? 간에서 왔어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여기까지 보내주냔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죠? 혈관이죠. 예, 답이 나왔죠. 도로예요, 도로. 그러니까 혈관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영양분과 산소를 주는 도로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가지고 와서 바깥으로 버리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관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다 아시는 것 같지만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자, 왼손 내보내세요. 자, 왼손. 오른손으로 여기를 잡으세요. 여기 두 가의 동맥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뭐 느끼지 못하셔도 이게 다 잡으면 다 막혀요. 자, 해보시고 지금 주먹 쥐고 잼잼. 하나, 둘, 셋, 넷. 한 10번 하세요. 자, 꽉 쥐셔야 됩니다. 엄살 부리지 마시고. 저분 벌써 하얘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저 하얘지죠, 저렇게? 예. 더 놔두면 이제 주먹이 썩으니까 이제 놔두세요. 놔두시고. 이게 바로 혈관이에요. 혈관이 막힌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혈관이 막힌 거가 여기서 생긴 뭐죠? 중풍입니다. 뇌졸중이에요. 그러면 이 혈관이 막힌 게 여기서 생겼다면 뭐죠? 심장,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고 여기서 생긴 뭐죠? 이건 이제 잘은 못 보시겠지만 다리를 끌어요, 나중에. 이렇게 좀 걷다가 어이구 다리가 아파하면서 쉬는 사람, 이거를 하지동맥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혈관이라는 건 단순하지만 그것이 생기는 위치, 병이 생기는 장기에 따라서는 뇌졸중, 중풍,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하지동맥 폐쇄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혈관이 중요하고
정말로 혈관을 망치면은 내 몸이 다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혈관만큼 모든 부분을 다 통과하고 있는 거는 신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신경도 혈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 친구가 있어요. 후배, 사회 제 친구인데 저는 10년 아래는 다 친구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저한테 지금 보면 반말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근데 하여튼 저는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은 존댓말이 너무 심해서 동년배 외에는 친구가 되기 너무 힘들어요. 그건 우리나라 남자들의 큰 비극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1년 아래도 거북해서 못 만나고 1년이도 좋은 사람이지만 그래요? 그럴까? 뭐 반말투 하면 서로 거북하니까 못 만나거든요. 하여튼 간에 10년 아래는 제가 친구로 생각을 해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존댓말 다 받고. 근데 그 친구랑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제가 이제 181이에요. 몸무게가 말고 키가. 근데 몸무게는 한 92kg 나와요. 이게 또 좀 속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등산 잘하거든요. 등산하는데 저보다 10년 어린 후배가 호리호리하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게 없는데 헥헥거려요. 뒤에서 아주 숨소리가 듣기 거북해가지고 전 의사잖아요. 얘가 혹시 이게 등산하다 죽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숨을 헉헉거려요. 이 친구 왜 그러냐? 꼴초예요. 담배를 펴대요. 근데 그렇게 담배는 못 끊나 봐요. 자기 말은 도박은 끊어도 담배 못 끊겠대요. 그러니까 담배가 그렇게 중독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담배는 사실은 이게 지금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담배를 피니까 이 사람이 40살이지만 은연중에 제 나이를 밝혔나요? 40살이지만 이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혈관에 있어서는 나이를 훨씬 많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피부를 보면은 제 피부 좀 굉장히 뺀질뺀질하죠. 네, 분장을 잘해서 그래요. 근데 피부가 너무너무 거칠어요. 탱자 같고 유자 같고 그런데 담배를 피워서 그래요. 또는 그 지하철 올라갈 때 주저앉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주의를 확 끌만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끔 저희 병원 오실 때 남편이 이렇게 부인 손 잡혀서 오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성기능 부전이 있어요. 성기능 부전이 있는데 굉장히 의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영어라서 해석해 드릴게요. ED is ED. 이거가 erectile dysfunction이라고 그래요. 발기부전을 뜻합니다. erectile dysfunction is 이건 이제 완전히 학문 용어라 모르셔도 돼요. endothelial dysfunction 이건 혈관 부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발기부전은 곧 혈관 부전이다. 물론 이제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심리적으로 뭐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실제로는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많아요. 담배라든가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을 한다든가 운동을 안 하든가 하게 되면은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데 남자의 경우는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 첫 번째 증상이 발기부전일 수가 있어요. 갑자기 더 관심이 많아지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강의를 혹시 남편이 그러시거나 그러면 아내분이 보더라도 잘 듣고 오늘 마지막에는 협박만 하는 게 아니라 처방을 좀 내려드릴 테니까 좀 잘 듣고 우리 이렇게 좀 혈관 질환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제1의 질환이에요. 근데 통계마다 달라요. 실제로 공식적인 통계에는 1위는 암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암은 이제 각종 암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암이 아니라 전체 암을 아우른 거고 2위가 뇌졸중이에요. 3위가 심근경색인데 이 2, 3위는 자꾸 바뀌어요. 올림픽 금메달, 동메달처럼, 은메달처럼. 근데 혈관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생기면 뇌졸중이에요. 여기 생기면 심근경색인데 질병 분리에서는 따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처럼 돼 있지만 근저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합치면은 제일 1위, 우리나라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질병은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당뇨병 환자 사례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그림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제가 아주 간편하게 모형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 보이세요, 이거? 네. 여기는 정상적인 혈관인데 안에가 이렇게 비었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좀 더 생기죠. 잘 만들었죠, 이거? 네. 이거 제가 아이디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되면은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보이시죠? 안에 노란색이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이거를 이제 동맥 협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똑같죠? 네.
자, 이 동그란 게 여기 절단면이에요. 이거는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거예요. 경동맥 초음파를 건데 이런 식으로 이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있고 여기만 피가 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다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오실 때 어떻게 왔냐면 어지러운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좀 걸으면 가슴이 아프고 가슴 아프기 전에는 또 걸을 때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다 각기 다른 병이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일단 목동맥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지동맥을 봤어요. 한번 다음 좀 볼까요? 이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팔에다가 양쪽에서 다 네 군데에서 혈압을 재요. 혹시 상식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여기 아침마당 많이 보신 분들이라 잘 아실 거예요. 평균 국민 수준보다 높을 것 같은데 자, 팔에서 혈압 잰 거하고 발목에서 혈압 잰 거하고 어떤 혈압에서 높을까요? 팔 손 들어보세요. 팔. 네, 그럼 나머지는 발? 네. 발이 맞았어요. 발이 맞았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혈관이 심장에서 멀은 혈관일수록 혈압이 높아요. 자, 긴팔 원숭이는 팔이 더 높을까요? 발이 더 높을까요? 긴팔 원숭이는 팔이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긴팔 원숭이가 아니니까 웬만하면 발이 길겠죠. 그래서 발끝에서 잰 혈압이 이 팔에서 잰 혈압보다 10% 높아요. 워낙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막혔다고 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피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럼 피가 안 가니까 그 이후로는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쪽은 어떤 혈압이냐? 훨씬 더 혈압이 떨어지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ABI라고 그래요.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팔하고 발하고 혈압 비율이에요. 발이 더 높기 때문에 1.1이 정상입니다. 근데 한번 이분 보십시오. 0.56이 나왔어요. 오른쪽 팔이.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다시 안 보이던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파형이 다 팔과 발의 파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 둘, 세 개는 다 정상적으로 펑펑 뛰는데 이거 뭡니까? 안 뛰죠? 여기 막힌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기 오면 뇌졸중, 어지럽거나 아니면 이게 여기 오면 협심증, 이게 여기 오면 폐색이에요. 그죠? 못 걸어요. 그래서 혈관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혈관 하나의 이상이 치명적인 데 생기면 치명적이에요.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온몸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겁을 줬잖아요. 앞으로 계속 겁 줄 겁니다, 당분간. 자, 그럼 이런 동맥경화증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체질이 그렇게 된 사람, 유전적으로 된 사람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전체 인구의 1%, 0.1%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지은 죄예요. 6가지 죄가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6가지 죄가 전체의 92%를 차지해요. 이 뜻이 뭐냐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 세상에 없다면 전체 동맥경화증이 92%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여기 100사람의 동맥경화증이 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면 8명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아직까지도 과학이 모르는 이유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것만 다 없애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또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일부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저는 요거 있다, 요거. 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은 걸 얘기하고 하나씩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제 2의 원인이 흡연이에요. 이게 제일 커요. 고지혈증이 48%예요. 그러니까 얘만 없으면은 전체 동맥경화증의 48%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농담 삼아서 의사들끼리 이렇게 고지혈증 많이 치료하다 보면 우리 밥벌이 없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20년 전인데 진짜로 고지혈증 치료 막 하면서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2번째가 흡연, 3번째가 스트레스, 4번째가 고혈압, 그다음에 5번째가 복부비만, 6번째가 당뇨병이에요.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이거 순서대로 외우십시오. 순서대로 중요해요. 자, 그럼 이렇게만 하면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하나씩 자꾸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이것만 아실 거예요, 흡연. 그래서 여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지혈증이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건강검진표 받아보시면 이상지혈증, 고지혈증, 고중상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도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라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우리 몸에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거예요, 이거. 이 노란 게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상지혈증, 이 2가지고요.
고중성지방혈증은 오늘 잊으세요. 나중에 따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라 할 땐 총 콜레스테롤 기억나시죠? 네. 전체 몸의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피 속의 콜레스테롤이에요. 이따 그것도 말씀드릴 텐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몸이 아니라 피 속의 콜레스테롤이 240mg/dL 넘는 거를 고지혈증이라고 그래요. 그럼 235는 안전하냐? 안 그렇죠? 200까지를 괜찮다고 그래요. 200까지 괜찮고 240이 고지혈증이면 그 사이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계형이라고 그럽니다. 경계형. 경계를 잘 쓴다가 아니라 경계형이라는 뜻이에요. 경계형 인격장애 뭐 이런 거 아시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91이에요. 좋죠? 예. 저는 워낙 건강 체질이라서. 자, 그다음에 흡연. 흡연은 이게 이 나머지는요 뭐 이렇게 좀 용서가 되는데 흡연은 용서가 안 돼요. 흡연은 정말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말 뭐 전혀 술은 뭐 예를 들어 적당한 술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적당한 담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배 한 대를 피게 되면은 혈압이 얼마나 올라가는 줄 아세요? 여기 담배 안 피시게 생겨서 혈색이 좋아서 그죠? 근데 곁눈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눈 피하는데 담배 안 피시는 게 담배는 한 대를 피면은 혈압이 10 올라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10이 올라가고 얼마나 올라가 있냐면 담배를 피자마자 5분 안에 10이 뛴 다음에 1시간 동안 지속이 돼요.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한 대 피면은 1시간이에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지만 담배 한 갑이 몇 개 피죠? 그 담배 피시네. 저는 안 피워서 몰라요. 20가치인가요? 24가치인가요? 24개? 20개? 예. 20개를 피면 어떻게 되죠? 하루 종일 혈압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담배를 피면서 혈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자격이 없어요. 담배부터 끊어야 됩니다. 근데 담배가 혈압만 올리느냐 하면은 담배를 피면서 뭐가 나오냐면 활성산소가 나오거든요. 아시죠? 산화 스트레스. 그다음에 방사능 물질도 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나쁘게 하죠. 온몸을 다 나쁘게 해요. 그래서 암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또 이렇게 겁을 주니까 보시는 분 중에 그래? 그럼 내가 이왕 핀 담배 내가 다 죽을 때까지 필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담배를 끊고 3년만 지나면 그 심장병 걸리는 그런 위험률이 한 번도 안 핀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복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또 슬픈 소식은 담배를 한 대라도 핀 사람은 평생 동안 담배를 한 대도 안 핀 사람에 비해서 죽을 때까지 끊었다 하더라도 폐암의 위험률은 항상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담배를 아직 피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피지 말으라는 거. 담배를 피는데 지금 끊고 싶은 사람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담배 피시나 봐. 다 네 그러시면.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많죠. 정말 딱 스트레스. 저도 스트레스예요. 지금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스트레스. 그다음에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다 스트레스예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일 이제 황당했던 게 과학을 하다 보면 이제 물리도 하고 뭐 이렇게 생명하다 보면은 물질이 굉장히 쉬운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고 잡히고 만져지니까. 근데 공부를 쭉 하고 나중에 양자역학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은 물질이라고 생각한 게 물질이 아니에요. 나중에 경계가 없어져요.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 몸과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스트레스도 마음으로 가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몸으로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울하거나 너무 맨날 짜증내고 다니거나 분노 조절 장애 있잖아요. 짜증내고 다니거나 사업이 실패해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신장 위에 부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신에서 스테로이드가 나와요. 많이 아시죠? 스테로이드? 뭐죠? 운동선수들 불법으로 이거 뭐 근육 강화한다고 쓰는 거. 그런 스테로이드가 나오는데 스테로이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게 단기적인 스트레스 때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굉장히 우리를 좋게 해줘. 왜냐하면 혈압을 딱 올리고 각성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뭐 앞에 개가 나타났거나 무슨 사고가 나서 도망가기 딱 좋은데 만성적으로 화를 내고 항상 우울해하고 하면은 이게 몸이 오해를 해가지고 만성적으로 그런 위협이 있는 줄 알고 계속 호르몬을 내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혈압이 올라가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혈당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혈당과 혈압과 고지혈증도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문적인 연구에 하면 제일 큰 스트레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스트레스는? 인생에서 제일 큰 스트레스는
사업 실패인가요? 나중에 몸 하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쓰지도 못한대요. 나이 드신 분 보면 사업 실패는 그때 넘어가는 거고 제일 심한 게 배우자와의 사별이에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분들 잘해드리세요. 또 그 배우자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자식과 이별이 됩니다. 이별이라는 건 사별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영어로 financial crisis라고 그러는데 부도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고 있어요. 또 다 인기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봤는데 거기에 저 정말 때려주고 싶은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냐 마부장. 마부장이라고 아실 거예요. 마부장이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모든 공은 자기가 다 가져가고 나쁜 건 다 부하한테 돌리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마부장한테 까요. 까여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넥타이 맺죠, 물론 그 사람들이. 넥타이를 매면은 혈압이 5에서 10 올라가요. 네, 이게 넥타이 맨다는 자체가. 넥타이 매고 바깥에 나와서 정원이죠. 공중정원이더라고요. 그 TV에서는. 그래서 자판기에서 믹스 커피를 딱 꺼내요. 그 다음에 그 커피를 마시면서 뭘 하죠? 빠질 수 없는 거. 담배를 펴요. 자, 스트레스 까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믹스 커피. 그 다음에 세 번째 담배. 그 다음에 넥타이까지 했어요. 거기서 너무 졸도하지 않으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가 정말 이런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스트레스도 이 영향을 주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주변에 태극권 하는 분이 있어요. 태극권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태극권은 진가하고 양가라는 게 있어요. 진가는 진씨가 만든 건데 좀 공격적이에요. 이렇게 좀 무술 같아요. 딱 이렇게. 그런데 양가는 그분의 제자인 양씨가 만든 건데 좀 자기 수양적이에요. 이렇게 좀 부드러우면서도 흔히 보는 이제 이런 포즈인데 그 당뇨가 있는 어떤 분이 밤마다 태극권을 수련하고 주무시는데 어떤 날은 진가예요. 진가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무술처럼 거의 무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양가는 부드럽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서 하는 수양인데 진가를 했을 때 다음날 아침에 혈당하고 양가를 했을 때 다음날 아침에 혈당이 다르대요. 자, 누가 높을까요? 진가가 높겠죠. 진가는 공격성인데 그런 태국권은 굉장히 한없이 평화로운 무술인데도 불구하고 가상의 공격성, 어떤 절제된 공격성 그 하나만으로도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매일매일 터져나오고 있고 인터넷 보면 속상해 죽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얘기지만 자기 일 아니면 너무 공분을 하지 마세요. 너무 화를 내면은요 결국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뇨나 고지혈증도 오고 하여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것만 드렸는데 이따가 이제 이거 해소를 좀 말씀드릴게요. 고혈압 뭐 다 아시죠? 다 안다고 그랬죠? 고혈압의 정의가 뭐죠? 고혈압의 정의가 뭐예요? 혈압이 높아지는 거. 그거 좀 더 가야죠. 숫자로 얘기해줘, 숫자로. 고혈압의 정의는 140에 90 혈압이. 예, 근데 이거 좀 알고 계세요. 그 환자분들이 자꾸 오셔서 위에 혈압, 아래 혈압 그래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좀 개명된 이제 환자분들이라 어떻게 하시면 수축기 혈압. 위에 혈압이 수축기예요. 그럼 뭐가 수축이냐? 심장이 수축할 때 생긴 혈압이라서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 혈압, 낮은 혈압은 이완기 혈압. 심장이 이완할 때 혈관 자체가 가지는 압력이 바로 이완기 혈압이에요. 수축기는 주로 심장이 쥐어짜는 힘에 좌우되고 이완기는 주로 혈관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탄성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혈압인데 그러면 한 130에 80이면은 그러면 괜찮냐? 아니겠죠. 진짜 좋은 혈압은 120에 80 미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아까처럼 그럼 120에 80과 140에 90 사이가 뜨잖아요. 이걸 또 뭐라고 그러죠?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경계형. 이제 영어로는 보더라인이라고 그래요. 경계에 와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비질런스가 아니라 이렇게 경계병의 경계가 아니라 그 보더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써두면 안 보이겠네요. 그냥 쓰는 순육만 할게요. 보더라인. 그래서 그 경계형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역시 혈관이 이렇게 딱딱해지죠. 그래서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들으시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게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고혈압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다 다른 그런 길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 동맥의 경화를 일으키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염증이에요. 염증.
이건 저한테 돈 내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이 염증이 동맥경화라는 거는 일반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의사도 전공하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걸 다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길이에요. 그래서 염증이라 그러면 뭐 나 잇몸염증 걸렸는데 그 동맥경화가 되냐? 아니겠죠?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그 염증인데 동맥경화가 되냐? 맞아요. 바짝 긴장하시네요. 그리고 나 여기 손톱에 염증 생겼는데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염증은 만성 염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처가 생겨서 염증 생긴 거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기는 염증들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여기 오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강직성 척추염. 그 다음에 만성 치주염. 이런 그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동맥경화가 굉장히 되기가 쉬워요. 왜 그런지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배워가세요. 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뭐 하여튼간에 뭐든지 흡연, 이거는 다 어떤 걸 거치게 돼 있냐면은 염증을 거치게 돼 있어요. 염증이 유발이 돼요. 근데 이 염증이 유발되는 게 그럼 혈관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혈관 안에는 일레스틴이라는 게 있어요. 화장품 이름 같죠? 일레스틴. 네. 일레스틴이라는 건 그야말로 일레스틱하다는 뜻이에요. 일레스틱 탄력이 있어요. 탄력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탄력 있는 단백질이 망가져요. 그러면서 그 일레스틴 사이로 뭐가 들어가냐면 매트릭스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대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맥이 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이 염증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동맥 경화 그리고 딱딱해진다니까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냐면은 이게 나중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돌아와요, 근데. 그게 최근에 발견된 건데 저런 식생활이나 이런 거 고쳐버리면은 이런 게 다 돌아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중간에 잠시 조실까봐 환기시켰어요.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복부 비만. 이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관심을 돌려봤어요. 자, 이 복부 비만은 여기는 복부 비만이 안 그래요. 하체는 배꼽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있는 거는 하체 비만이에요. 하복부 비만이에요. 하복부 비만. 이건 피하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미용은 해로운데 미용상은 좀 바지가 안 입혀지죠. 근데 얘는 건강엔 해롭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배꼽에서부터 명치 사이에 요 위장을 둘러싸고 있고 장을 둘러싸고 있는 비만인데 이것도 이제 아신다고 끄덕끄덕하면 아까 저번 했으니까 남자는 몇 센치예요? 남자는 몇 센치? 이 허리둘레. 32인치. 인치로 머리가 나빠서 환산 못 하겠는데 90cm예요. 그다음에 여자 집에 가서 한번 재보세요. 85cm 이게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복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복부 비만이 해로운 이유는 이거 항상 해로운 애는 좋은 애랑 대비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니까 허벅지를 한번 다 만져보세요. 뭐 근육이 잡히는 분들은 저같이 근육 잡힌 사람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고 물컹물컹한 분은 하체 비만이 있는 거죠. 근데 하체 비만 괜찮아요. 네, 하체 비만은 축복받은 겁니다. 제가 맨날 저희 딸한테 하체 비만 있어 좋겠다 그러는데 애들이 싫어해요. 하체 비만이 왜 중요하냐면 뭘 먹잖아요. 뭘 먹고 이러면 지방질이 당하고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지방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당하고 지방질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지방질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이 드세요라고 세포한테 주면은 당을 안 먹고 지방을 먹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당이 올라가요. 그게 당뇨예요. 그게 당뇨예요. 근데 그 지방질을 먹어도 당하고는 사실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지방하고 당이 동시에 세포한테 어서 드세요라고 이렇게 받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방을 다 잡아 빼는 애가 있어요. 하체 비만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서 혹시 해리포터 보셨나요? 아즈카반. 거기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아즈카반의 감옥인데 여기가 바로 지방의 아즈카반의 감옥이에요. 평생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잡아가두고 또 뭘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온도 해주고 이런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여자애 같은 경우는 이게 폐경과 더불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딸들한테 그러는 거 행복한 거다 얘기하는데 이 방송 보면 또 나중에 욕하겠네 저한테. 자, 여기 있는 이 비만이 나중에 폐경이 되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여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지방을 방향성 있게 엉덩이하고 허벅지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배는 날씬해요.
젊은 사람들, 젊은 여자분들 보면은 아무리 뚱뚱해도 허리는 잘록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로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폐경이 되잖아요. 폐경이 되면은 이게 다 어디로 올라오죠? 쫙 열어버리는 거예요. 배가 나오고 함지박처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혈중으로 막 나와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감옥 아니에요. 얘는 막 자유무역하는데요. 그래서 막 나와서 어디 가냐면 첫 번째 피에 출현해요. 피에 출현하면 그게 뭐죠? 고지혈증이에요. 그다음에 피에 출현하다 못해서 갈 곳을 찾아가 막 가서 어디 갖다 박혀요. 그럼 보통 여기랑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죠? 심장 여기죠. 여기가 심장이 있습니까? 내 안에 여기 있어요. 간. 간에 지방이 박힌 뭐라 그래요? 지방간. 그다음에 지방간도 하다도 못해서 여기까지 못 차면은 다른 데를 찾아 헤매는데 어디 가죠? 근육.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맛있는 고기가 뭐죠? 마블링이에요. 마블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에 식인종이 좋아하겠다고 당신 근육은 친한 사람한테. 왜냐하면 마블링입니다. 설상육이 그거예요. 기름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내장 비만, 고지혈증, 지방간,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블링. 이 순서로 가서 나중에 되면은 마블링이 많은 근육은 뭘 안 먹어요? 뭘 안 먹어요? 마블링이 많은 근육은 뭘 안 먹냐면은 당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당뇨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장 비만, 고지혈증, 지방간, 마블링. 마블링은 학문 용어는 아니고 축산 용어겠지만 마블링 그게 학문 용어로 뭐냐면 지방 근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죠? 당뇨병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 됐단 말이에요. 당뇨병이 되면은 당뇨에 의해서 혈당이 올라가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혈당이 너무 올라가면 산화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생기면서 결국 어디로 가죠? 염증으로 가요. 그래서 저희 환자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당뇨병만 있어요. 혈압도 안 높고 고지혈증도 없고 담배도 안 피고 다른 거 다 괜찮은데 한번 보시죠.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해요. 혈압은 오른쪽 팔이 108, 56, 왼쪽 팔이 112, 59예요. 정상이죠? 네. 혈압약 드신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데 요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이 밑에가 나이예요. 20, 30, 40, 50, 60, 70인데 이 그래프 세로 축은 동맥 경화예요. 동맥이 딱딱해지죠. 나이가 들면서. 그것마저 안 딱딱해지면 그게 어디 공짜를 바라는 심리죠. 그죠? 다 딱딱하지만 실제로 여기 보게 되면 나이보다 더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혈관 노화죠. 그러니까 단지 당뇨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지 당뇨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맥경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때문에 또는 이가 있어야지 생긴다라는 거는 그건 편견이죠. 그죠? 흔히 이제 아이들 농담하는 것처럼 그런 편견을 버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6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고지혈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고지혈증은 지금 제가 좀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고지혈증이 왜 중요하냐면은 음식하고 관련이 있어요. 고지혈증이. 그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렸죠? 48%. 48%의 심장병이 고지혈증에서 유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또 식사랑 굉장히 관련이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흡연도 뭐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고지혈증이야말로 굉장히 식사하고 관련이 깊어요. 네, 한번 고지혈증 얘기하기 전에 간단한 산수를 하죠. 여기 70kg, 70 아니시죠? 70kg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몸속에 콜레스테롤 몇 그램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어차피 다 틀릴 테니까. 자, 140g밖에 없어요. 140g. 그럼 우리 피 속에 아까 제가 총 콜레스테롤 기억하라고 그랬죠? 피 속에 몇 그램 있는 줄 아세요? 피 5리터거든요. 톨톨 털어가지고 이 원심분리 돌려서 해봤자 얼마 나오냐면 8g 나와요. 8g 중에 하루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1g밖에 안 돼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 숫자로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1g 중에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먹는 거로 들어온 콜레스테롤이 300mg, 30%예요. 나머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간이 만들어주는 콜레스테롤이 700mg이에요. 3대 7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몸에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는 거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보다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게 하는 음식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해가 가세요, 정말? 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3대 7입니다. 그리고 빠지는 건 어떻게 빠지냐면은 담즙이 콜레스테롤이에요, 담즙이.
그래서 대장으로 이제 대변으로 빠지는 콜레스테롤하고 때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 피부로 나오는 때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g이 들어가고 1g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평형을 유지하는 게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농도예요, 피 속에. 근데 많이 먹거나 또는 적게 내보내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적게 내보내는 경우는 별로 없고 많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는 간이에요, 간. 자, 간이 여기 이렇게 쓰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들어오는 콜레스테롤 300 하나 있고 간이 만들어주는 게 700 있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질 않아요, 간에서. 왜냐하면 간이 되게 이기적이에요. 너 들어왔니? 너 왔으니까 내가 안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콜레스테롤을 낮추진 않아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또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꼭 반만 들어요. 균형 잡히게 듣지 않고. 콜레스테롤을 올리진 않지만 내리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거는 이렇게 거의 중간인데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 많이 높여요. 포화지방이. 그래서 콜레스테롤 왜 높이냐면 포화지방이 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포화지방이 동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팜유, 야자유, 그다음에 코코넛유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그러니까 포화지방을 동물성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포화지방들이 제일 많은 게 이제 뭐냐면 빵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들어가가지고 콜레스테롤 많이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CSI라고 그래요. CSI. 그게 뭐 좀 과학 수사대가 아니고요. 콜레스테롤 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 인덱스라고 해서 음식이 얼마나 콜레스테롤 많이 올리나 하는 걸 본 겁니다. 한번 보세요. 콜레스테롤 높이는 음식과 자기 콜레스테롤은 달라요. 자, 굴, 조개, 새우, 가재 굉장히 콜레스테롤이 많죠? 이거 먹지 말라고 권고 들으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또 한번 제가 밸런스 잡을게요.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향은 적어요. 굴, 조개, 새우, 게, 가재는요. 포화지방이 거의 안 들었어요. 얘네 안에.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만 있어요. 온전하게. 그런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더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간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슷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낮추지도 않아요. 그러나 높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좀 보실까요? 베이컨, 삼겹살, 갈비, 간, 곱창, 순대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고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어가지고 혹시 우리 고기 먹는다면 설상류, 마블링이에요. 마블링이 많은 고기들이래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황당하죠? 그죠? 아이스크림은 고급 아이스크림만 유지방이 많이 들어간 고급 아이스크림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새우, 게, 가재가 5인 반면에 이게 30이나 돼요. 그죠? 굉장히 높죠. 이거는 이제 한 서빙당이에요. 같은 그람이 아니라 한 번 한 끼 먹을 때 보통 적당히 먹을 때 비교한 겁니다. 제일 높은 게 뭡니까? 37. 코코넛, 팜유, 바삭한 제가 제빵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콜레스테롤 높이죠. 그래서 이 되게 고지혈증이라고 약 달라고 오시는 분이나 약 먹어야 된다고 어디서 얘기 들었다고 오시는 분 중에 가만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한국 사람이. 저는 고지혈증 일으킬 만한 음식 안 먹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식사표를 주고 이걸 한번 설문해서 5분 동안 곰곰이 생각해서 다시 갖고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되게 어떤 게 많냐면 빵하고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죽고 못 살아요. 빵하고. 왜 이렇게 죽고 못 살아요? 그죠? 그래서 빵, 과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믹스커피. 믹스커피에 타 있는 크림이 있잖아요. 그게 차라리 우유면 좋은데 우유를 그렇게 분말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유에 있는 단백질은 이제 카세인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유지방을 뭘로 만드냐면 팜유 코코넛 분말류로 만들어요. 대신 한 거죠. 맛을 비슷하게 내려고. 근데 믹스커피는 되도록 드시지 마세요. 차라리 그 회사에서 나오는 블랙커피를 드세요. 왜냐하면 믹스커피는 커피 함량이 몇 %인 줄 아세요? 그 안에? 그 커피 아니에요. 17%예요. 전체 무게의 17%가 커피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아니라 커피 맛을 낸 크림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온 무슨 진짜 블랙커피들은 커피 함량이 95%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걸려요. 전 믹스커피 자판기 4개, 5개 먹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안 올라간다고. 자기는 그런 거 없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빵.
빵도 이제 그냥 식빵 같은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떤 빵이 이제 달콤하고 바삭하고 페이스트리, 크라상, 뭐 파이, 뭐 딸기 넣고 뭐 이렇게 잼 맛있는 거 군침 돌죠. 제가 오늘 아침을 안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을 다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좀 참조하시는데 균형을 잡으세요. 제가 늘 방송 나와서 말씀드릴 때 항상 좀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을 하고 한 부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잘못 들으시면 저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빵 안 먹어. 그럼 새우, 게, 가재 많이 먹어야겠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고 얘도 적당히 먹었을 때 이렇다는 거고 얘도 적당히만 먹으면 괜찮아요. 더구나 이렇게 먹고도 고지혈증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막 공포스러워하지 않지만 고지혈증이 있는데 자기가 원인을 모르겠고 약 쓰기 전인 분들은 이걸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게 음식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폐경기입니다. 폐경은 여자한테 굉장히 큰 국면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어요. 폐경 전 여자와 폐경 후 여자가 있습니다. 본인한테도 몸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건 얘기 드렸는데 제거하는 건 말씀 안 드렸는데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수 있는 장기는 우리 몸에서 간밖에 없어요. 간이 제거를 해요. 근데 간이 제거를 하는데 도와주는 호르몬이 두 개가 있어요. 뭐 여성 호르몬 답 나왔죠, 그죠? 또 하나가 뭘까요? 맞추시는 분이 있을까? 여기 수준이 높으신다고 들었는데 다 눈을 내리깔고 계세요. 자,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갑상선 호르몬.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은 몸에서 열을 내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콜레스테롤 대사에서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다 제거해 주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갑상선 질환인지 모르고 있다가 콜레스테롤 보고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는 기능을 못하니까 콜레스테롤이 제거가 안 되죠.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올라가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은 콜레스테롤 너무 많이 제거해서 총 콜레스테롤이 막 12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혹시 방송 보시는 중에 본인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분은 갑상선 기능 검사 꼭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전체 고지혈증 환자 중에 한 5% 정도는 돼요. 숨겨져 있는 게.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그거 질환 말고 여기 여성분들이잖아요. 자,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여성 호르몬이 이걸 도와주거든요. 폐경이 되면은 콜레스테롤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 폐경된 다음에 오시는 분, 나는 왜 풀만 먹는데 콜레스테롤 높으냐 이거예요. 비구니 스님도 높아요, 실제로. 실제로 풀만 먹어도 높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으로 들어오는 거 뭐예요? 300밖에 안 돼요. 간은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가. 계속 만들고 있는데 제거를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계속 만드는 건 비슷하게 만들지만 제거가 안 되니까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폐경이 너무나 그 중요한 그 인생의 국면인 게 자, 여성 호르몬은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해줘요.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은 이 내장 비만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 허벅지 비만을 유발한다는 그렇지만 조장함으로써 당뇨를 막아줘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성 호르몬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제거를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고지혈증을 막아줘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싹 없어지는 순간 그다음부터 이 세 가지가 다 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폐경기가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올라가요.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올라가요. 그래서 아주 희한한 통계가 남자 여자 사망률이 50대에 갈려요. 폐경 전에 여자는 뭘 해도 병 안 걸립니다. 거의 뭐 거칠게 말하자면. 근데 남자는 그때 다 걸려요. 네, 그래서 갑자기 마부장이 생각나네요. 자, 여자들은 40대, 50대에 심장병 사망률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요. 남자들은 20대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40대 피크가 되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70살이나 80살에 돌아가실 때 보면 여자의 심장병 사망률이 영국 같은 경우엔 4명당 3명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세요. 암보다는. 우리나라도 거의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건 그러냐? 이건 아시겠죠? 폐경 때문에 혈압, 당, 콜레스테롤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자 왜 40대하고 다 이렇게 떨어지느냐? 왜 그럴까요? 네? 여성 호르몬이 나오나요? 그것도 될 수 있지만 두 가지예요. 서글픈 현실인데 돌아가실 분은 여기서 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죽을 사람이 여기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바이벌 이펙트라고 그래요. 두 번째, 45세에서 50대 되면 이제 정년도 돼 있고 일선에서 좀 물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마찬가지일 겁니다. 스트레스도 좀 덜하고 좀 이제 운동도 하고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가 협박 끝이에요. 이제 협박만 했으니까 이제 도와드려야죠. 협박만 하고 가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쉬워요. 진리는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죠. 잠을 제일 많이 자죠. 네. 잠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 좋은 잠. 그다음에 또 뭘 많이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먹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앉았다 일어났다 뭐 보러 갔다 이것도 뭐죠? 활동. 활동은 이제 데일리 액티비티라는 영어로 얘기하고 운동은 엑서사이즈예요. 근데 활동이 중요해요. 운동과 함께. 그래서 자, 그다음에 또 식사. 그죠? 식사, 운동, 그다음에 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마인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이거 다 와도 소용없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운동을 한번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운동은 세 가지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뒤로 넘어지면 방송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잘생기신 분이 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우리 윤인관 아나운서 너무 건장하고 좋아서 혼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라 무리가 가지 않은 운동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거 집안의 벽입니다. 예, 집의 벽이고 이 운동 월 스쿼팅이라고 그래요. 월 스쿼팅. 스쿼트라고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반복 운동을 하면 관절이 많이 상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서 누가 관리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건 지탱하는 운동을 할 건데 그냥 하면 뒤로 쓰러져요. 그래서 이 벽에다 대고 하시는 거예요. 자,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자로 앞으로 이렇게 내시고요. 예, 더 앞으로 내셔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다리 벌리시면 안 돼요. 11자가 돼야지 무릎이 온전히 지탱을 하고 여기서 이런 상태로 이제 내려가는데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가 기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잘하시고 굉장히 지금 허벅지 튼튼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세팅을 잘못해서 제가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굽어지면 안 돼요. 기역자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순간 무릎을 버려요. 그래서 기역자로 하시고 잘하셨는데 이 배를 좀 집어넣으셔서 등을 벽에다 다 대세요. 그리고 이것도 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러고 1분 버틸 수 있으면 건강하신 건데 1분 못 버팁니다. 자, 일어나시죠. 그래서 하시면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근육이 단단해지는데 이건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모든 방송이나 모든 사람들 유산소 운동만을 강조해요. 근데 유산소 운동은 근육의 그 크기를 못 키워요. 근육이 이거 매스라고 그러거든요. 근육의 양이 증가하지 않으면은 골절이라든가 허리가 휘거나 낙상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근육이 단백질을 많이 못 먹기 때문에 근육이 자꾸 줄어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은 근육의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이런 아주 간단한 코어 머슬 엑서사이즈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근육의 양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굿모닝이라는 자세인데 변형 굿모닝인데요. 앞으로 좀 빼시고 그다음에 뒤에 기대세요. 엉덩이만 기대시죠. 예,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뒤에 잘 받쳐주세요.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은 이렇게 하시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허리 이쪽을 갖다가 세우는 운동이에요. 이 척추 직립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허리 이렇게 고양이처럼 굽히시면 안 되고 지탱을 해야 됩니다. 지탱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선은 이 앞을 보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예. 예. 그러시고 여기까지 내려가시고 이 등이 딱 펴져야 돼요. 근데 처음 할 때는 피시기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다시 레일 따라서 올라오십시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보실까요? 여기 앞을 좀 더 뻗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자 굽히지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힘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손이 레일 따라가듯이 무릎 밑에까지 쭉 가시고 허리 펴시고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 버티기입니다. 자, 버티고. 제가 이 손댄 부분, 이 부분에 힘이 간다고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날 때도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아 올라가듯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완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거를 하루에 12번씩만 해보세요. 시간 날 때만 해도 되는데 이 운동에 대한 오해가 뭐 30분 운동하라 그러면 30분 내리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5분씩 6번 하나, 30분을 같이 하나 운동 효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뭐 사무 보다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삼보법이라고 해서 한동안 중국에서 암 환자들 낫는다고 막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뭐 그렇진 않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를 강화시키는 게.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번 내보시고 충분히 내시고 앞을 굽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근육에 힘이 가요. 그죠? 그다음에 뒤로 백하세요. 뒤로 이렇게 해서 그냥 백이 아니라 완전히 오른쪽 다리에 무게를 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쪽에 완전히 무게가 실려요. 그다음에 왼쪽 발을 살짝 틀어야지 앞발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자, 앞발 나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다시 앞으로 내쉬고 여기에 이제 힘이 가죠. 그죠? 다시 뒤로 할 때 어떻습니까? 뒤에 완전히 힘이 가게 돼 있어요. 여기는 뜰 수 있어요. 이렇게. 그만큼 여기 힘이 강하게 가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사무실 한 평만 있어도 되거든요. 쫙 뒤로. 이 뒤로 할 때가 힘들어요. 이게 써보지 않은 방향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내시고 다시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그래서 운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이라고 표현해서 좀 헬스클럽 가야 되나? 뭐 헬스클럽 가면 좋죠. 근데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집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평만 있으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지금 해보세요. 집에서 이러고 TV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해지는데 허벅지가 튼튼해야지 모든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배하고 허벅지는 싸워요. 배는 당뇨를 자꾸 일으키려고 그래요. 배는 자꾸 중성지방을 뿜어내려고 그래요. 다리는 자꾸 제거해줘요. 특히 식사 후에 혈당이 떨어지는 거는 이 다리가 다 잡아채는 거예요. 이 허벅지가 전체 혈당의 75%를 잡아채거든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얇은 사람은 당뇨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당뇨 환자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배가 많이 나왔거나 아니면 허벅지가 얇거나 가늘거나죠. 가늘거나. 그래서 그 허벅지가 가는 분들은 본인이 많이 먹지 않고 홀쭉하게 이렇게 했어도 당뇨가 걸릴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허벅지가 가는 분이 다 그러지는 않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운동은 요 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역시 식사겠죠. 네. 식사가 제일 중요하죠. 식사는 뭐 다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식사는 균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렸지만은 뭐 못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다음에 많이 먹어서 좋은 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건강에 좋다, 혈관에 좋다, 혈관에 나쁘다, 건강에 나쁘다 했을 때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이것만 맨날 먹으면 되겠구나. 이건 절대 피해야겠구나 하면은 영양 불균형에 빠져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다 베토벤을 좋아하죠. 근데 베토벤 선생님이 돌아가신 게 납중독이에요. 납중독. 독살당한 건 아니고 이분이 편식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라인강에서 나는 민물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저녁 혼자 사니까 뭐 밥 해줄 사람 없으니까 맨날 그 근처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술집 비슷한 데 가서 항상 시켜 먹은 생선이 있어요. 근데 그 생선이 라인강에서 났는데 당시 라인강은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예요. 막 버렸어요. 막 산업 폐기물을. 그래서 납하고 카드뮴을 다 있었는데 그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나중에 납중독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사라는 게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꼭 아실 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없어요. 저 부대찌개도 먹어요. 아셨죠? 라면도 먹어요. 다 먹어요.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가끔 먹죠. 매일 주식으로 하진 않죠. 그러나 먹으면서 이거는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건 좀 자주 먹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셔야지 이건 아니야. 이거만 먹을래.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영양 불균형으로 그거는 나중에 혹시 행여 나중에 밝혀질 수 있는 어떤 물질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균형 잡히게 식사를 하세요. 자, 한번 보죠.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여기에 네 가지가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네 가지가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죠 하나가? 섬유소.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 탄수화물요 너무 많이 먹어요. 농촌 가면은 90%예요. 90%.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은 탄수화물 한 65%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근대화가 되면서 제일 문제가 지방 함량이 20%를 넘었어요. 이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방 함량 한 15%로 줄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게 불파지방 괜찮을 거야. 안 그래요. 불파지방도 칼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당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파지방도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해요.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단백질이 안 들어와요, 몸에. 그런데 몸이 비려가지고 못 드시는 분이 많고 노인분들은 드셔도 이 단백질이 여기까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우유를 보통 권해드리거든요. 환자분들한테. 근데 우유가 안에 유지방도 있고 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꾸 설사해요. 그래서 저도 우유를 잘 안 먹어요.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게 바로 우유입니다. 근데 우유 중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만들기 시작하는데 유당이 없는 우유가 있어요. 유당. 우유는 유당이라고 있어요. 유당은 뭐냐면 갈락토스 더하기 뭐냐면 당류, 그 포도당 두 가지예요. 근데 그 유당을 분해를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그냥 우유만 먹고 자란 서양인들은 다 있는데 효소가 한국 사람은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먹었다 하면 설사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더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우유가 있는데 이게 이것만 알고 있어요. 어드 제품에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우유를 락토스 프리라고 돼 있거든요. 락토스 프리. 그래서 이 유당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유당 없는 우유를 좀 드시는데 한 하루에 2컵 정도 드시면 돼요. 물론 이제 고기도 잘 드시고 하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걸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섬유질 있잖아요. 섬유질이 우리가 섬유질을 원하는 만큼 먹으려면 토끼가 돼야 돼요. 그렇게 못하죠. 이만큼 먹어야 돼요, 앉아서. 그래서 최근에 공인받은 그 기능성 식이섬유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올리고당이라고 그래요. 올리고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올리고당이 이게 어느 회사든 다 나오거든요. 근데 올리고당이 단지 당뇨 환자분들은 좀 알고 있어요. 이게 달아요. 달아서 설탕 대신에 쓰는데 칼로리는 적어요. 그래서 대신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효능에 대해서. 이건 식이섬유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장에서 유산균하고 작용해서 좋은 물질을 내놓으면 대장암도 좀 예방이 되고 당뇨도 좋아지고 고지혈증도 좀 좋아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식생활 중에 섬유소가 너무 부족해요. 근데 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얘는 유산균이 있으면 더 좋아져요. 유산균이 얘를 분해해서 짧은 물질로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지방산이 돼서 이게 우리 몸에서 염증을 없애고 오늘 주제 염증이었잖아요. 염증을 없애고 몸을 좀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저도 이렇게 먹지만 환자분들한테 이걸 권해요. 자, 이거 요구르트예요. 이것도 집에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근데 액상으로 된 건 드시지 마시고요. 그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걸쭉한 거로 된 걸 드세요. 근데 이거에다가 이걸 타세요. 그러면 요구르트에 있는 유산균하고 여기에 있는 올리고당이 같이 몸에 들어오는 건데 얘가 얘를 먹어요. 얘가 얘를 먹어서 쉽게 말해서 얘가 똥을 싸는 거예요. 근데 그 똥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도 뭐 남의 똥 먹을 수 있죠. 공생하는데. 그래서 얘가 얘를 먹고 난 산물이 바로 단쇄 지방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식후에 드십시오. 식후에. 예, 식후에 드셔야 돼요. 예, 하루 3번 먹으면 살찝니다. 하루에 1번 드십시오. 하루에 1번 드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건 다 정리가 됐을 거예요. 동맥경화증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6가지라는 거. 그다음에 6가지는 우리가 4가지로 막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병이 있는 분들은 병 때문에 실망을 하시지만 병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본인한테. 제가 감기를 팔 줄 알았거든요. 제 아침마당 스케줄에 맞춰서 아는 것 같아요. 지금 1주 전부터 좋아졌어요. 근데 살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평소 같았으면 감기가 안 걸렸으면 회식도 하고 술도 마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고 건강했단 말이에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있는 거를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게 병의 의미가 있어요. 자기한테. 그 병을 극복하고 그 병과 같이 지내면서 생활 습관을 좋게 만들고 마음가짐도 좋게 만들다 보면은 올 수 있는 큰 병, 암이라든가 다른 병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병에 걸린 분들은 병에 안 걸린 분들 예방하셔야 되지만 병에 걸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 병이 본인한테 갖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깊게 되새기시고 그 의미에 맞게 사시면은 앞으로도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